당귀작약산 처방 한번 볼게요. 당귀작약산은 사물탕의 변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교회 사물탕이었죠. 당귀작약산은 당귀, 지왕, 백작, 청궁에 지왕이 빠져요. 그리고 백출, 복령, 택사가 들어갔어요. 자, 백출 보비하죠. 하면서 삼습도 하죠. 복령, 택사, 인효하죠. 요 처방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백출, 복령, 택사, 육계, 절영. 요 처방 보시면 오령산이 생각나셔야 돼요. 상한론 때는 백출과 창출 구별은 없었고요. 육계, 계지도 구별이 없었어요. 요거 다 똑같이 보면 돼요. 오령산이요. 오령산도 3학년 처방입니다. 당귀, 지왕, 백작, 청궁, 사물탕이죠. 그래서 사물탕과 오령산의 의미를 갖는 처방이 당귀작약산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 부종에 쓸 수 있는 처방이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작약과 당귀의 비율이 48대 9라고. 실제 용량이 48g, 9g 들어가요. 작약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통증도 없애주고 긴장된 걸 풀어주고 하는 처방이 당귀작약산입니다. 자,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 처방은 삼백탕, 백작, 백출, 백복령, 삼백탕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 백이니까. 요거는 복이, 보혈이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처방은 없는데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처방을 볼 때 삼백탕이라고 편의상 많이 불러요. 이진탕, 평이산을 평진탕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보혈, 화혈하는 당귀, 청궁, 인효하는 택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돼요.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은 사군자, 백출과 복령 사군자에 사물탕, 당귀, 청궁, 백작에 인효제, 택사를 넣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오령산에서 절영 6개를 빼고 사물탕에서 숙지를 빼서 당귀작약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각기 다르게 다 처방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 처방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가 사실 막막해요. 지금 처방을 보면 좀 부종이 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사물탕을 기반으로 부종을 빼주는데 좋을 것 같다. 뭐 복령이 임신할 때 좀 꺼리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약이 아니고 많이 쓰는 약이니까 뭐 청궁도 꺼리낌이 있지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임신 부종에 실제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귀작약산의 스펙트럼은 되게 작아지죠. 근데 실제 당귀작약산은 계지복용환, 소요산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부인과 3대 처방이래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이 처방을 쓰는 걸까요? 유메지 다케이사라는 일본 화가가 있대요. 19세기 화가더라고요. 19세기 화가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피부가 하얗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런 수줍은 모습, 뒤로 물러나는 모습의 미인도를 많이 그린 화가라고 합니다. 유메지 다케이사.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요. 당작미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당작미인. 이게 토키 샤쿠야쿠. 이게 작약이에요. 샤쿠야쿠가. 토키는 당귀고 당귀. 토키 샤쿠야쿠 뷰티. 당작미인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실제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나 하고. 일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귀작약산을 쓸만한 미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귀작약산을 쓸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유메지 다케이사가 그린 미인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 이 처방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당귀작약산이. 느낌이 딱 오나요? 느낌이 오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망진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렇게 당귀작약산과 소요산과 계지복용환이 부인과에서 제일 많이 쓴다. 특히 당귀작약산증이 이 한방에 작약미인이란 당작미인이란 말이 있다. 그래서 한방 사용하는 데 목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면백, 얼굴이 희고 이 얼굴이 면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길다라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긴 걸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앙요, 이게 버드나무 유요, 유연한 허리가 길고 이렇게 연약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목소리가 우울하다는 건 이제 나긋나긋하다는 얘기겠죠. 힘이 없다. 이런 형상의 미인에 대해서 한방의 대가가 당장 미인이라는 말을 썼다. 이 당귀작약산이라는 증이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당귀작약산을 가지고 월경의 문제, 통증, 그러니까 태를 편안하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쓰인다. 또 수독, 부종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또 모든 냉증에 당장 미인의 상을 가진 사람의 냉증과 두통 그리고 부종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약이 당귀작약산입니다. 처방 구성은 뭐라고요? 사물탕에 오령산의 의미를 갖는다. 근데 오령산만 하면 좀 섭섭하고 작약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백출도 들어가서 보비하기도 한다.
그 소화기 증상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약을 단면적으로 이 처방은 이뇨제다, 이 약은 파어혈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제 방제학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해요. 그게. 자, 여기 보시면 작약을 써야 될 긴장,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배꼽 옆에 긴장한 거, 그런 긴장도가 있고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복에 경결함이 있고, 요거에 앉아지면 이제 어혈을 생각하는 거고, 소복만, 소복 경결, 그 다음에 배꼽 옆에 단단한 것, 요런 게 나타날 때 선택하고요. 어지럽다, 두통, 머리가 무겁다, 어깨가 결린다, 이런 거 어때요? 작약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소곤중탕이나 개지가 작약탕은 배 아픈 걸 주로 풀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어깨 결림, 두통, 그 다음에 생리불순, 생리통. 소곤중탕이나 개지가 작약탕의 통증이 전반적인 배 혹은 윗배였다면 이건 생리 문제니까 아랫배 쪽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증상이 아랫배가 차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인데 주로 열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통증이랑 냉증으로 나타나는 때 많이 쓰는 약이 당귀작약산이에요. 그리고 보혈하고 산견하는 처방에다가 수독을 빼주는, 수습을 빼주는 처방인데, 이거를 가지고 임신 중 부종에 쓴다 그러면 이해가 팍 가는데, 이렇게 이런 미인상이 어깨가 결리고 또 배가 아프고 소화기 증상이 있고 아랫배가 차고 수족 냉증이 있는데 당귀작약산을 쓴다 그러면 펑 느낌은 안 오죠. 이게 한방의 묘미입니다. 실제 굉장히 한국 선생님들도 많이 처방하는 처방이에요. 관련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Effect of Campo. campo는 이제 일본에서 한방을 이르는 말이고요. 맞죠? 토키샤쿠 야쿠산이 두통에 미친 영향, 그리고 우울증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문이에요. 중년 여성에. 그래서 연구 결과를 봤더니 헤드에이크인데 호르몬제고요. 이쪽이 당귀작약산이에요. 두통과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 반한테는 호르몬을 주고 나머지 반한은 당귀작약산을 줬어요. 그래서 한쪽 그룹에다는 호르몬 치료, 한쪽 그룹에다는 당귀작약산을 준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대조군이 있는 실험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헤드에이크는 당귀작약산 먹은 그룹이 훨씬 많이 좋아졌대요. 호르몬 그룹보다. 그리고 또 좋아진 게 우울감도 훨씬 좋아졌대요. 그럼 왜 이렇게 단순히 우리 생각에 이뇨제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작약의 비율을 한번 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귀 백출이 혀를 보호하고 기를 보호하고 하면서 삼습을 시킨 거지, 이게 양방에서처럼 이뇨를 쫙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잘 되게 한 거예요. 순환이 잘 되니까 혈도 도와줬죠. 순환이 잘 되니까 혈이 손발끝으로 가죠. 그러니까 수족냉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부자 건강을 쓰지 않아도. 중년 여성의 갱년기, 냉증이 있는 두통, 그리고 우울감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사실 제가 펀메드에서 당귀작약산을 찾아봤더니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추릴 수가 없었어요. 몇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또 두통에 관한 이거 봐요. 생리와 관련된 편두통에 당귀작약산이 효과적이었다는 보고예요. 이런 거 보면 점점 이거 어디다 써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한테 써야 되겠다 하는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냉증에 치는 처방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냉증, 수족냉증에 효과적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어떤 냉증, 그러니까 언제 손발 찬데 효과적이었냐면 복부의 냉감, 그리고 어지러움, 시력감 때 이런 증상과 같이 동반된 냉증에 당귀작약산이 특히 효과적이었대요. 똑같은 냉증이라도 복부의 냉감, 아랫배가 차고 어지럽고 기혈을 보여줘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시력감퇴가 같이 나타났을 때 좀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처방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 상월탕에서 지왕이 빠지고, 지왕이 들어가면 되게 체할 것 같아요. 이런 여성들한테. 지왕이 빠지고 백출, 복령, 택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령산 중에 육계랑 절영이 빠졌고요. 당귀 그리고 백작이 들어가 있는데 백작이 5배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처방이다. 그래서 보혈하고 막힌 것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줘서 손발도 따뜻해지고 또 부인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명방이 당귀작약산입니다. 자, 당귀작약산을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